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의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황혼 육아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 황혼 육아를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노하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 교육 전문가 이명주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자존감 높이는 육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황혼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현재 황혼 육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또 사연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다양한 케이스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가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냥 시작했다가 네. 이건 아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얘기 듣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현재 황혼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할 예정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을 해주실 거죠? 네. 어떤 강연일지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씁쓸한 육아 말고 삼삼한 손주 육아하자. 그리워지는 거예요. 삼삼하게. 돌아봤을 때 참 그때 그립다. 아유 그래도 그때 내가 젊어서 내가 얘를 키웠구나.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육아.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그 아이들 없을 때 봐주는 애예요. 이 아이 보는 거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봐줘야 한다면 그리고 봐주고 싶다면 무턱대고 보지 마십시오. 협상이라는 이 용어를 딱딱하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손주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요. 상처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손주 육아하는데 갈등과 어떤 걸림돌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오늘은요, 황혼 육아입니다. 정말 3대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잘못했다간 3대가 힘들어지는 게 황혼 육아죠. 사실 황혼 육아라고는 하지만 황혼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도 젊은 시니어분들께서 손주를 돌봐주고 계세요. 등골이 빠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한 말입니다. 등골 찾아보십시오. 아, 정말 엄청난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유가 되는 것. 이게 손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손주, 내가 누구보다도 잘 키울 수 있어. 또 심지어는, 무서워서 못 맡겨.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해야 해. 라는 분도 계시고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시간이요. 사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살짝 걱정도 되시지만 이 걱정이라는 걸 툭 이렇게 보면은요. 알고 보면은 불안하지 않아서 오히려 아하 저렇게 하면 너무 좋겠구나. 이쪽으로. 그래서요. 하실 수 있다면 삼삼하게 황혼 육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나서 씁쓸한 거 있죠? 온갖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 근데 그럴수록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이 들어도 보람이 있으면 이게 할 만한 건데 그래서 제가 씁쓸한 육아 말고 삼삼한 손주 육아 하자. 근데 이 삼삼한 걸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음식으로 하면 맛있다예요. 삼삼하다. 뭐 슴슴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삼삼하게. 이보다 더 좋은 비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육아 말고 제가 이왕이면이라는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건 뭐냐면 해야 한다면 꼭 할 수밖에 없다면 하고 싶다면 삼삼한 그런 황혼 육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시간은 가고 있어요. 현재도 과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손주도 크면 나중에 이제 장성하면 우리는 그만큼 또 나이를 먹겠죠. 돌아봤을 때 참 그때 그립다. 아유 그래도 그때 내가 젊어서 내가 얘를 키웠구나.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육아. 그리고 정말 조부모님, 부모님, 손주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한 그런 황혼 육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데 혹시라도 봐주고도 싶까 싶은데 진짜 겁이 난다면 우리는 이 말을 떠올릴 거예요. 제가 콩밭멜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밭멜레가 아니에요. 콩밭은 언제 매냐면 지금 이제 한여름이 되고 있지 앞으로 땡떼약볕이라는 잔재입니다. 여러분 칠갑산 노래 아시죠? 콩밭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땀에 이때가 콩밭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매는 곳 가운데에서도 정말 중노동 가운데 중노동이죠. 오금이 안 펴지는 거예요. 땀은 흠뻑 젖는데 근데 밭 일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힘든 콩밭 멜래요? 애벌레요?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콩밭 멜래요? 콩밭은요 최소한 타박은 안 들어요. 후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확으로 오거든요. 정직하다고 하잖아요, 땅은. 근데 이 아이 보는 거는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봐줘야 한다면, 그리고 봐주고 싶다면 무턱대고 보지 마십시오. 무조건 보지 마세요. 정으로 이끌려서 키우는 게 손주유가 절대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 99.9입니다. 아우, 내 새끼인데. 내 새끼의 새끼잖아요. 그래서 손주 육아할 때 많이들 착각하세요. 손주가 내 아이인 줄 아세요. 실패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 드릴 거예요.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그 아이들 없을 때 봐주는 애예요. 우리가 아이 하니까 헷갈리네요. 손주의 부모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정말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게 황혼 육아예요. 그래서 황혼 육아 하신다는 전제에서 이것만은 꼭 그러면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워야지. 왜 또 자녀 다 키운 이 노년에 또 아이 키워야 되느냐. 우리가 국가정책, 사회정책을 탓하기 전에 그래도 내가 키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것만은 꼭입니다. 어떤 거? 제가 삼고초려를 가져왔어요. 삼고초려. 뭔지 아시잖아요. 유비가 제갈 공명을 찾아갔는데 계속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내가 치사해. 안 해가 아니라 3번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찾아갔잖아요. 인재 하나 모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삼고초려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100년 대계잖아요. 3대면요, 33년, 99년이에요. 3대가 걸린 이 일에 우리가 삼고초려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삼삼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2가지 때문에 삼삼하다는 얘기를 잊지 마시라고. 중의적 표현이에요. 맛있게, 멋있게, 그리워하게 키우자는 삼삼도 있지만 3가지 삼삼을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황혼유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이거 시작하셔도 돼요. 뭔가 삐끗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아닌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 또 얘기하자니 이거 부모 자식 간에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서 오늘 저랑 함께 배우신 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고초려에서는요 3번의 협상, 최소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의 협상 가운데 3가지를 꼭 협상하십시오. 요 얘기 할 겁니다. 33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뭔 협상이냐. 그죠? 왜 협상하면은
뭔가 이해타산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남들은요, 차라리 이게 타결이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남이니까.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협상이 뭐냐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에 다가가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잘하셔야죠. 무엇을 의논할 것인가? 세 가지 꼭 올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협상 가운데에서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반드시 첫 번째 만나면은 양육자들끼리 만나야 돼요. 양육자가 누구냐면 조부모님이 하실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 다음 아이 부모 네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뭐 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육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손주와 관련된 인물은 모여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시죠? 장서 갈등이에요. 친정엄마 그러니까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이 이 장서 갈등이 정말 무섭습니다. 고부 갈등은 그 옛말이에요. 물론 있죠, 지금도. 근데 이 아이를 놓고 손주를 놓고 사위하고 의견이 다르면 이건 딸 부부도 힘들어져요. 너네 엄마 원래 저러시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애써 아이 키우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엄마를 남편이 폄하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당사자들이 다 모이셔야 돼요. 손주 빼고. 손주들은요, 정직하지만, 아이들은 정직하지만 왜곡하는 경우도 많아요. 싸우시나 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는 당사자들이 꼭 모일 것. 두 번째 만남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하냐? 첫 번째 얘기 나눴던 것들 중에서 확인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 빠뜨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다음에 생각해보자 하는 게 있잖아요. 다음 만남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에 양육비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기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요. 결정한 사항을 문서화하라라는 게 있어요. 제가 황혼육아 할 때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약서 쓰라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대로 안 가더라도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메모를 잘해요. 쓰고 그리고 사람이 말하다 보니 효과도 있고요. 듣다 보니 효과도 있고요. 적다 보니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 2, 3, 4, 5 쭉 해가지고 적다 보면은 뭔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가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문서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표 도장도 좀 찍고요. 여기엔 그러면 뭘 넣느냐? 딱딱해 보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 번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라는 건 정확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참 말씀을 정확하게 당신의 의견이 있구나.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진짜 고맙네 하고 뭉클하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이 용어를 딱딱하다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손주를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 협상에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의 협상에 이것을 반드시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육아기간. 무턱대고 맞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봐줄게. 어떤 분은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낳기만 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콩밥 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콩밥도 안 매신 분이 그럼에도 그게 나을 것 같고 손주유가 아직 안 했음에도 그거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맞아요. 애 본다는 게 내 자식 키워봤지만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내 자식은 누구한테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손주는 말 들어요. 누구한테? 손주 엄마 아빠한테. 손주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한테 서운한 얘기를 들으니까 묻히는 거예요. 사무치는 거예요. 여기에. 가슴에 막
꼭꼭 묻어뒀다가 병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가 육아 기간. 어떤 분이요, 너무 길게 잡았다가 자르면 더 서운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 6개월, 1년, 6개월 제시했더니 아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어머님 어린이집 갈 때까지는 봐주셔야죠. 12개월. 한 12개월쯤 되면 가정 어린이집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 그래. 그럼 원래는 이분은 12개월 생각하셨어요. 자, 12개월. 이렇게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 근무 시간. 대략 몇 시간일까요? 8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12시간. 우리 만약에 내가 사업장에서 12시간 하라고 하면 아마 거기 안 취업 안 할 거예요. 휴가 꼭 짚으셔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주 5일을 맡고 있는데 주말에 같이 살고 있대요. 주말에 지들끼리만 놀러 간다는 겁니다. 지들끼리가 누구예요? 애들 엄마 아버지하고 애들하고. 이유는 있었어요. 아, 어머님 보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주말엔 저희가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쉬세요. 물어나 봅시다. 어머님도 가고 싶으세요? 아버님 저희랑 같이 가시겠어요? 근데 물어도 안 보고 그냥 간대요. 근데 또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 물어도 안 보고 가서 애 보기 했대요. 여러분 휴가지에 해외여행 갈 때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 10중 8구 나오는 얘기가 가서도 손주들 뒤치다꺼리 했다고. 근데 대놓고 자식 흉은 못 보고요. 그냥 무슨 얘기 끝에 나오면 처음에는 뭐 해외여행 갔다 자랑하고 뭐 에펠탑 봤다 자랑하시다가 슥 나오시는 게 에휴, 애 봤지 뭐 이렇게 나오세요. 자식 흉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흉 중에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그리고 아이 어디서 볼 것인가 너무 중요해요. 어디서? 손주 집, 내 집.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동창회도 못 나가고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 계세요. 엄마 그래도 애 봐주니까 동창회나 친구 모임은 좀 나중에 가셔. 여러분 어떠세요? 보장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TV를 못 보게 한대요. 우리 다 아셔야 돼요. TV 부분도 반드시 이야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협상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내 방에다 설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이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중간에 얘기하면요. 어머님 애 머리 나빠져요. 눈 나빠져요. 이러면 그런가? 내가 얘 잘 키우려다가 괜히 시력 나쁘게 하고 아이 잘못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주춤거리는데 솔직히 그것도 낙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TV 보시는 거 낙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꼼꼼히 짚으시면 왜 어머님 TV 보고 그러세요? 라는 얘기 안 들어요. 그러면 얼마큼 하실 건가? 반드시 각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30분인지 2시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양육비. 월급이에요, 월급. 할아버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가지고 1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아 뭘 100만 원이야 새끼 봐주면서 이러시더래요. 우리 할아버님들 협상 테이블에서는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두 분 싸움이 돼요. 그리고 양육비는요 월급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 저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체해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생아 영화 보시는 황혼유 가시는 분은요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현금 볼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때는 왜 이체하라고 했냐면 어머님하고 여기 테이블에 놨더니 어머님도 안 가져가시고 그냥 놔두고 있다라고. 근데 몇 년 사이 우리 정서 변했습니다. 벌써 이런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는 꼭 받으셔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아유 내가 쟤들 시집가고 쟤들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라는 집도 있고요. 둘이 벌이가 이만큼인데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섭섭하지 않게 이야기 나누세요. 좀 부르셔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씩 낮추셔서 어느 정도에서 맞춰도 괜찮아요. 최저임금이 없어요. 그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비하고 이 기타 지출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내가 받았어도 애 옷 사주니까 없다. 애 먹을 거 사주니 남는 거 하나도 없다. 그것도 싸우실 때 그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들려요? 어머님 누가 그러시라고 했어요? 엄마 내가 언제 이렇게 과자 사주랬어? 그러니까 버릇만 나빠졌잖아. 이런 소리 들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카드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 관련된 것은 카드로 쓰마. 그래서 카드 영수증 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받는 양육비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왜 자녀를, 손주를 위해서 쓰고는 서운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서운병, 섭섭병의 진원지는 본인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으면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해져요. 아마추어 같은 행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비 꼭 얘기하시고요. 협상 테이블에 올릴 3가지 중에서 이거 3번째는 사실은 이거 최근에 너무 급증한 이야기예요. 반드시 부모 자녀 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셔야 돼요.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걸 치유하고 가지 않으면 엄마 나 키울 때도 그러더니 왜 애한테 그래? 자꾸 정리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 엄마 나 어렸을 때도 엄마 강박증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았던 어떤 힘든 거 협상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나오면 내가 이런 얘기 듣느니 내 손주 안 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여기서 지금 손주를 보려고 여기서 잘하려고 모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말 못하더라도 나중에 둘이 모녀라면 모녀, 아들과 어머니라면 아들과 어머니, 아들과 아버지 모여서 그때 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다. 들어본 다음에 다 그렇게 키웠다 이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랬어도 상대가 아프면 아픈 거거든요. 변명 길게 하실 필요 없이요.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니 참 섭섭했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요. 상처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면 손주 육아하는데 갈등과 어떤 걸림돌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죠. 3대가 행복해지는 황혼 육아 앞에서 있죠. 여러분 이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나 손주 앞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육아 방식 간섭하는 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애가 자는데 에어컨 켜놨어요. 근데 선풍기까지 살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선풍기를 자꾸 껐어요. 엄마 끄지 마. 그래서 야 에어컨도 켜고 선풍기도 켜고 너 있잖아 얘 감기 걸핏 한번 걸려가지고 너 약 먹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씀 타당하거든요. 근데 손주가 시끄러워 잠 못 자겠다 이러는 거죠. 육아 방식 간섭하지 말라는 거는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아이 부모가 있으면 나는 삼자예요. 맞아요. 빠져야 합니다. 근데 니네보다 내가 얘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서 주 양육자로 착각을 하세요. 부모가 있으면 이 부모가 내 자식이라 아유 아직도 이거 애가 애를 낳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아이의 부모는 얘들이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니네가 뭘 알아? 니네 돈이나 벌었지. 니네가 얘 알아? 이래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육아 방식 간섭하지 마십시오. 설마 지 새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믿어야 돼요. 감기 걸리라고 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할머니만 얘 애껴. 그리고 둘이 싸운다고 애들은 표현을 하는 거죠. 2번째는요. 손주 앞에서 자녀 얘기하지 말아요. 혼잣말로. 니네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똑똑했는데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랬는데 요 출근하느라고 그냥 고생을 무슨 얘기예요? 시집 잘못 왔다예요. 또 하나는 전화를 하시다가 새끼 켜봐야 잘 소용없어. 지 새끼밖에 몰라. 지들밖에 몰라. 말도 못해 내가 말로 다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엄마 지 새끼밖에 모른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이들은 거르는 거 없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알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나쁘게 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키워도 할아버지 할머니 편일까요? 엄마 아빠 편일까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미워 하더라도 엄마 아빠예요. 손주 앞에서는요. 자칫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별뜻 아니게 말했는데 별뜻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 부부싸움. 아이들 자존감 낮춘다고 제가 그랬죠. 조부모님이 황혼 육아하시면 조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아이 못 키우는 첫 번째예요. 근데요. 황혼 육아하시면서 조부모님이 금슬 좋아지는 얘기 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손주가 어릴 경우엔 할아버지가 로션도 바르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부드럽게 해줘야 되니까. 말투도 어이구 그랬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부드러운 말투. 그 다음 아이고 보니까 참 우리 와이프
참 젊었을 때 고생했겠다 싶으니까 내가 할게 뭐 이러면서 금슬 좋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 잘 키우자고 부부싸움, 뭐 육아비를 그렇게 받느냐고 부부싸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권위는 끝났습니다. 권위적이시면 안 돼요.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서로 맞추는 시기라는 것. 조부모 싸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 해주고도 욕먹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골라봤습니다. 이름하여 살림. 살림 가운데에서도 이 세 가지. 해주실수록 갈등이 커진다는 것. 해주고 욕먹지 맙시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애 보는 것도 힘든데. 근데 우리가 너무 자발적으로요. 아휴, 정말 딱하지. 일하고 와서 힘들지. 이러는데 해주시려면 아무 말씀 하지 말고 해주시고요. 만약에 해줘야 된다면 부모가 원할 때, 아이 부모가 원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이걸 해주게 되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셔야 돼요. 자, 왜 해주면 갈등이 커지느냐. 첫 번째, 세탁하려면요. 세탁도 찾으러 다녀요. 세탁실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습관으로 방에 가서 잔소리하면서 이거를 왜 안 내놨나 이러면서 또 개어서 장롱에 넣는 경우, 너는 왜 입지도 않은 옷 택도 안 뗐더라 뭐 이러시면서 세탁하면서는요 이어서 잔소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청소. 또 청소하면 구석구석이죠. 하다 보면 니네는 생전 청소도 안 하냐, 뭐 엄마 하지 말랬잖아, 얘 이런데 어떻게 안 하니, 안 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해놔라 등등등 잔소리 유발 요소가 바로 청소예요. 세 번째, 반찬 하려면, 맞아요, 뭐 열죠? 냉장고 열어요. 냉장고는 주부들이 누구에게도 허락하고 싶지 않은 비밀 공간이에요. 열면 뭐가 나와요? 냉동실 열면 이게 나와요. 떨어지는 물건이 나오고 엄마 입에서는 잔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샀니? 내가 니네들 한 푼이라도 절약하라고 애 봐주고 그러면서 지금 서로 애쓰는데 절약해라 등등등. 또 하나, 짜네 다네 싱겁네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해줄수록 커지는 세 가지 정해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해줄 수밖에 없을 때 부모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말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에 해주셔야 되고요. 자발적으로는 절대 하시지 말라라는 이야기 정말 드립니다. 해주실수록 갈등이 커지고요. 내 본질은 손주육아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계세요. 우리가 목적을 잃으면 전략과 전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자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윈윈 해야 되거든요. 조부모님, 부모님, 손주 모두가 다 시너지, 상생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황혼육아인데 부수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라는 거죠. 아이 맡기는 엄마 아빠께 드리는 팁. 지금까지는 황혼육아 하시는 조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왕 하시려면 이런 거 꼭 짚으십시오. 이거 짚으셔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것들 때문에 잘하자고 했던 것들이 관계가 깨집니다. 심지어 있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걸, 모르는 척 할 걸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하고도 내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상담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부모님들 잘 하실 거고요.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입니다. 조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삼삼한 육아를 위해서 3번의 협상을 가지고요. 사실 이상 해야 돼요. 3번 이상. 그 다음에 3가지를 꼭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이야기가 됐고요. 손주 앞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내가 그냥 무심코 한 말도 큰 불씨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사실 아이 맡기는 부모님께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아이 맡기는 부모님께 드리는 팁이요. 첫 번째가 퇴근 전에 전화하셨을 때 엄마 애 잘 지냈어? 뭐 맡긴 거 잘 했어? 잘 다녀왔어? 별일 없었어? 대신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엄마 내가 뭐 좀 사갈까? 엄마 지난번에 뭐 간식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 사드리고 싶은데 어때? 됐어 애껴. 엄마 진짜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 다음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애가 뛰어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안더라도 엄마 아빠의 입에서는 다녀왔습니다예요. 아이와 부모님 다 노약자시죠? 누가 먼저일까요? 아이 앞에서 부모님 먼저예요. 우리 롤모델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항상 아이 맡길 때 그러잖아요. 너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원래 말을 잘 듣고 싶으면요, 그 사람이 좋아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해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참 좋아,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존경해. 이게 손주유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 왜 그래? 엄마 얘 왜 그래? 조금만 상처 있어도 정말 그게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게 부모 마음이지만, 일단 다녀왔습니다 한 다음에 아이 얼굴 쳐다보고 엄마 쳐다보면 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랬다. 엄마 괜찮아요. 일단은 아이 앞에서 엄마 어떻게 바뀔래 그래. 우리 입에서 나와요. 왜 속상해서, 왜 내가 못 보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보려면 네가 봐라 라고 하지만 아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다녀왔습니다. 잘 놀았어? 순서. 그 다음 아이 찾아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어요. 이것도 인사죠. 50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꼭 붙이실 인사. 감사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왜 어른한테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인사법도 뭐 괜찮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꼭 뭐 아리사람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윗분한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절반밖에 안 됐어요. 어떤 마음? 당신이 하신 거 인정하지만 진짜로는 내 마음속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엄마 다녀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갈게요. 애한테만 인사해.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세요. 저기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우리 이런 마음 표현하자고요. 마음속에는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거는 정말 넘쳐도 부족하지, 네, 부족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조부모하고 부모하고요, 손주가 행복해지는 삼삼한 행복 육아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황혼 육아가 정말 참 잘했다, 잘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우리 손주 봐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황혼 육아가 있고요. 진짜 말대로 애본공이 새본공 되고 관계만 깨지고 내 2년 동안 친구 하나 못 만나고 내 친구 관계 다 없어지고 늙고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고 정말 너한테 남는 게 내가 하나도 없다, 이런 후회되는 황혼 육아가 아니고요. 정말 잘했다 하는 황혼 육아가 되는 조부모님들이 짚으셔야 될 부분, 부모님들이 맡기시면서 하셔야 될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치면서 어느 집의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이가 대학생이에요. 손주가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버이날이 되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은 수준의 선물과 카드를 꼭 할머니 할아버지께 합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덕분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라고. 사실 대학생이 덕분이란 말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이런 말을 쓸까요? 엄마 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의 손주의 엄마 아버지가 너가 이렇게 잘 큰 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워주신 덕분이야. 덕분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제가 잘 자랐다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실은 몇 년 안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키워주셔서 자기가 잘 자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덮어놓고 무작정 황혼 육아를 했더라면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핏줄로 이어진 정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마다 인식이
그리고 자아 개념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도요. 나를 희생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가족끼리지만 더 확실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운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이러면서 황혼육아를 시작하신다면 애봉공, 새봉공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컸습니다. 라고 인사를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족끼리 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이지만 그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 황혼육아를 통해서 3대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보람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황혼육아에 오늘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3대가 행복해지는 황혼육아법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3대가 행복해지는 그런 황혼육아 실제 사례를 좀 많이 보셨나요? 제가 네. 상담을 많이 해요. 네. 상담을 많이 하는데 황혼육아 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 가운데 잘 하려고 했는데 딸과의 문제가 자꾸 불거져서 정기적으로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키울 때 정말 워킹맘이라서 정말 제대로 못 해주고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고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고. 그런데 육아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매듭을 좀 풀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그래도 그만하면 잘하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걸 우리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 사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협상 테이블에서 마지막 3번째 제가 얘기한 것대로 혹시라도 너가 나한테 힘든 거 혹은 어려웠던 거 있었니? 라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게 중간에 그런 일이 터지니까 손주 육아도 중단하게 되고 그리고 딸과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차라리 황혼육아를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물론 이제 앙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이렇게 뿌옇게 될 수도 있지만 네. 너무도 나쁜 쪽으로 이게 불거졌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게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조부모님이 서로 정말 이야기를 잘 나누신 다음에 황혼육아를 한다면 네. 진짜 손주육아를 하는데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손주육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삼삼한 협상 방법 3가지 3번의 협상 잘 기억해서 모두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방증 생기기 쉬운데요. 이 강연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을까요? 참 많아서. 네. 근데 제가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강연에서도 살짝 제가 얘기했지만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많은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꾸 간섭하고 그러지 말라고 막 자녀한테 참견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 2번째는요. 내 자녀는 애가 아니다. 우리는 뭐 60된 자녀에게도 뭐 차조심하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만큼 소중하고 내 품 안의 자식 같은 그런 사랑하는 존재지만 이 자녀는 누군가의 부모예요. 네.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자꾸 손주 앞에서 사람 이름 불러요. 누구야? 영주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손주 앞에서는 손주 이름을 넣어서
누구 엄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툭툭 대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그런 호칭도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손주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내 자녀는 애가 아니라 어른이고 어엿한 부모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면 네. 아마도 정말 서로가 존중하면서 황혼유가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